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 거 고백하려고 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초반에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슬슬슬 하고 다녔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제 고향도 북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태어난 것도 거기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들이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2008년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나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대학교에 간 게 2010년 이었습니다. 2011년에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1, 1학번인데 고등학교를 1년 다니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2010년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북한에 관련된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일단은 천안함 사건이 터졌어요. 2010년 3월에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군의 만행으로 보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고 북한 당국이 이거를 주도를 했다라고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요. 거의 적대심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가서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하는 순간 제 학교 삶이요. 엉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북한에서 전학 오네. 북한에서 온 애가 아니라 천안함 터뜨렸고 너네 완전 적이 아니냐? 왜 이딴 짓 하면서 왜 한국으로 넘어오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질렀던 북한과 저를 똑같이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일반 학교에 나갔던 탈북민 선배들이죠.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학교나 어떤 조직, 모임 이런 데 가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집니다. 와 이거는 이번에는 군과 군이 어떤 사건 사고 도발이 아니라 그냥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남한 주민들한테 포격을 가한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전쟁의 어떤 초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이제 여론이요 북한 사람들 보는 시선이 정말 극에 달았습니다. 거의 뭐 적이죠 이제는 이 정도로 되면. 그래서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제가 단편 영화로도 이걸 만들었는데 제 얘기했어요.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신입생들은 과 사무실에 가서 학생증을 받아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 과 동기가 한 50명이었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뭐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만성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학을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한 친구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증을 찾으러 갔는데 그게 얼마나 설렙니까? 이제 그 신입생 때 또 동국대학교 연영과제 학생증 딱 받으러 갔어요. 과사에 가서 이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조교가 이제 명단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하고 보는데 옆에 란에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찾다가 딱 봤더니 위에 한 친구가 다행히 한 사람만 사인을 두 사람인가 하면서 사인을 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 란을 다 지웠어요. 연필로. 그 펜으로 다 지우고 일단 제가 사인을 하고 그 학생증을 받아서 가고 나보다 먼저 사인을 했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절절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과에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도 가능하면 말 좀 하지 말아달라 막 부탁해서 사정했어요.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또 사람이 입이라는 게 얼마나 또 쌉니까? 다 얘기했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어 애들이. 내가 이제 이런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북한에서 왔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도요 일단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대학생들이 나름 그래도 또 의식이 있고 뭐랄까요 배우려고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절대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대학교 3, 4학년 그때부터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사진 제가 있으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2011년, 12년 이럴 때는 그 이렇게 모자라든가 이런 옷 같은 걸 약간 북한의 그 공작원 스타일로 입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렇게 입고 그게 약간 유행이었어요 예전에는. 기세오 그 모자 이렇게 약간 그 요즘에는 야구 모자가 유행이었는데 그 전 단계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찡 달리고 이렇게 그런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제가 선배 영화에 그 스텝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찍기 전에 어떤 걸 할지 이제 모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배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 동기
동기들만 알고 있고 이제 그 저희보다 높은 기수의 선배들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어왔는데 그 선배가 농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막 말을 좀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가 뭐야? 야, 공작원처럼 입고 하네? 뭐 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간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엄청 진지했거든요. 근데 진지를 딱 빨고 간첩은 아니고요. 북한에서 온 건 맞아요. 이렇게 하고 딱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당황했죠. 그리고 연영가가요. 그 기수들 사이 그리고 특히나 그 선후배 기강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선배가 너 선배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야 일단 따라 나와.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밖에 나왔어요. 너 선배 야,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지금 15명이 앉아있는 사람들 분위기 뭐가 되냐. 근데요. 그때 거기에 우리 동기들이 앉아 있었어요. 몇 명. 근데 걔네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면 또 알 것 같지 않으니까 얘네가 말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지. 근데 제가 아니 저 그럼 북한에서 왔다는 거 뭐 북한에서 왔다고 하지 뭐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제가. 아니,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선배. 이러면서 이제 매듭이 안 풀렸어요. 오해가 쌓여서.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팀을 안 하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 있던 선배 영화에 들어왔던 스텝 중에 여자인 친구가 오빠 유성이 진짜 북한에서 온 거 맞아요. 탈북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때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네, 선배가. 그래서 선배가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유성아 몰랐다. 너무 몰랐다. 형이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가 신입생 환영이라고 했을 때 뭐 전교 그 학생들 앞에서 소개할 때 너는 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성에서 이제 뭐 중학교 졸업하고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형이 모르지 어떻게 아냐. 난 정말 그런 줄 알았다. 정말 오해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좋아하던 이제 커피 핫 초코를 제가 딱 사주면서 이제 형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배랑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좀 많이 그 정을 나누고 연락도 좀 가끔 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계신데 EBS에서 지금 PD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타잖아요. 말투가 좀 이상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때는 말투를 못 고쳤으니까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을 때는 그러면 동국대학교 다니니까 동대를 가달라고 이제 택시 기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동대 가주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사님이 건대를 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늦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가요? 이래서 수원역 갑니다. 빨리 좀 가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조선족이야? 그래서 아닌데요? 북한 사람인데요? 이러면 아저씨가 그다음부터는 표정이 굳어요. 싹! 그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경직된 자세에서 저희 라디오 볼륨 이렇게 올리고 말을 안 해요.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한창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지금보다도 더 심했거든요. 그때는 2010년 때는 연평도, 선안아 그리고 뭐 2007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딱 봤더니 2012년에 그 임지연 씨 아시죠? 2017년에 이제 북한에 돌아간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2012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요.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이 제가 리스트가 있는데 28명입니다. 28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터질 때마다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34,000명이 왔지만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북한 그리워서 가거나 뭐 간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기 보면 뭐 가족을 그리워서 가고 가족 향수가 그리워서 가고 이런 이유들인데 그런 식으로 뭐 납치해서 가든 뭐 아무튼 가면 한국 사람들은 그 한 사람만 보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갈 거면 왜 왔냐 한국에. 너 왜 그렇게 하냐. 너네 왜 그랬냐. 탈북자들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 쉽게 저는 이제 이미 뭐 노출 다 되고 이러니까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취업할 때 친구 만날 때 심지어는 연애를 할 때도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 못하고 만나다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둘이 정이 쌓이고 사람과 사람으로 좋아서 죽겠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에 헤어지겠습니까? 헤어지면 그건 쓰레기고 정말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면 그건 쓰레기 같은 놈들이고 아무튼 그러면 말을 하면 그거 좀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그럼 이제 안아주고 돋아주고 말 못했던 거 미안해하고 서로는 또 그런 거 말 못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게 다 분단의 어떤 아픔인가 싶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2000년 초반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고 다녔습니다. 왜냐? 남북관계 하도 안 좋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지금도 안 좋지만 그땐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제 오픈하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또 북한에서 와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